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제주도입니다. 지금 제주도 와서 카페에 왔는데, 카페 와서 편집을 하려다가 2024년 캐세이 퍼시픽 채용이 떴잖아요. 그래서 작년에 면접 본 사람으로서 채용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, 그리고 면접 후기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어요. 이번에 뜬 채용은 3월 3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더라고요. 근데 지금 서류 지원을 먼저 하신 분들에 한해서 비디오 인터뷰, 하이어뷰가 먼저 오고, 그리고 하이어뷰를 끝내시면은 또 면접 날짜 지정이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. 뭐 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수일 내로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일찍 지원을 하시고 일찍 비디오 면접을 보셨다면은 날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저는 좀 놀랬어요. 그러니까 3월에 이제 채용이 또 뜬 거잖아요. 면접은 4월에 보지만, 근데 작년에 11월, 12월 이렇게 두 번의 대면 면접 동안 거의 500명 가까이 인원을 채용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6개월이 채 안 돼서 또 채용을 하러 한국에 온다는 게, 와, 진짜 캐세이에서 승무원이 지금 많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대단한 회사예요. 진짜 역시 대감집. 일단 채용이 뜬 거를 보면은, 네, 4월에 서울에서 어세스먼트 데이를 할 거고, 홍콩 베이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을 뽑는 것 같아요. 서류 접수는 3월 31일까지고, 자격 요건은 그 전이랑 비슷하네요. 18세 이상이어야 하고, 그리고 바첼러 디그리 4년제 이상이 있거나, 아니면은 고졸, 그리고 승무원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하네요. 비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잘해야 하고, 그리고 토익 점수가 필요해요. 근데 점수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리딩이랑 리스닝 둘 다 325 이상만 되면 되고, 아니면 IELTS 점수도 받네요. 그리고 앞니치 208cm 까치발 들었을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요. 그래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해야 하고,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고, 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면접 절차는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면은 뭐 서류 지원하고, 그리고 비디오 면접을 보고, 그리고 대면 면접, 그 다음에 메디컬 검사를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, 그리고 이제 비자 진행하고 입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일단 서류 지원을 하시면 수일 내로 바로 하이어뷰 링크가 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비디오 면접을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왔었는데, 이제 첫 번째가 기내 방송을 영어로 하는 거, 그리고 기내 방송 이제 영어 지문이 나와요. 그거를 읽으면 되고,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내 방송 영문으로 나온 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. 한 40초 정도의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40초 동안 이제 번역한 다음에 주어진 키워드, 뭐 관제탑, 난기류 이런 키워드가 있었는데, 그걸 이용해서 한국어로 방송을 똑같이 하면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롤플레이, 그리고 네 번째도 이제 롤플레이 상황극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비디오 준비 시간은 한 30초에서 40초 정도, 한 질문당 그 정도 준비 기간이 있고요. 그리고 답변은 2분 동안 하실 수 있는데, 사실 답변이 2분까지 그렇게 길게 할 만한 건 없거든요. 그래서 답변한 다음에 그냥 바로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 총 소요 시간은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롤플레이는 난기류 상황에 승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, 그리고 승객에게 와인을 쏟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, 뭐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, 대답은 저는 한국어로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정확히 뭐 한국어로 해라, 영어로 해라, 뭐 이런 지시가 따로 없었어가지고, 다른 분들도 이제 한국어로 했다고 해서 저도 한국어로 이제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. 이게 한국어 스피커, 코리안 스피커를 뽑는 거라서 비디오 면접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비디오 면접까지 끝내면 한 수일 내로, 한 3, 4일 내로
인비가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고른 다음에 면접장에 갑니다. 면접장은 홍제 근처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었거든요.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더 일찍 가는 것도 어차피 대기해야 되고 그 면접장 자체가 좀 붐비기 때문에 적당히 여유롭게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본인 면접 타임쯤 되면은 이제 호명을 해요. 그래서 기본 서류 제출하고 앞니치를 측정합니다. 저는 키가 163인데 앞니치가 212cm가 안 돼요. 근데 여기는 앞니치가 208cm거든요.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없이 갔는데 근데 두 번 쟀습니다. 첫 번째 때 약간 긴가민가 했나 봐요. 그래서 두 번째 때 쟀는데 두 번이나 쟀는데 근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잘 도와주세요. 너무 그래서 저는 면접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는데 온 인사팀들도 다 너무 협조적이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승무원분들도 너무나 친절하시고 제가 봤던 면접 중에서 제일 좀 기분 좋게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한 다음에 조를 나눠서 디커를 해요. 그래서 두 조가 저희는 같이 들어갔었고요. 한 조당 한 10명에서 13명 정도가 들어갔어요. 들어가면은 한 조당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요. 그래서 동그랗게 앉은 다음에 뭐 서류 준비하시는 동안 그 면접관분이 서류 같은 거 정리하는 동안 그림 카드를 저희에게 하나씩 나눠줘요. 근데 이제 그림 카드는 사실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, 그리고 굳이 그거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한 15분 정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5분 동안 정해진 디커 주제에 관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,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정리하는 타임이 있거든요. 저희는 한 명씩 일어나서 어떤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앉았어요. 뭐 토픽은 조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할머니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게 주제였고, 다른 조들은 뭐 한국에서 하면 좋을 사업, 그리고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을 정하면 어떤 게 좋을까 뭐 이런 주제가 있었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디커는 마무리가 되었고요. 아, 또 다른 주제로 동생 졸업식을 위한 여행 일정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. 동생 졸업식, 그리고 뭐 팀 빌딩을 위한 여행 일정, 뭐 여행 일정 짜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디커는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. 13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파이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, 그래도 이제 뭐 팁을 좀 드리자면 말이 이렇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. 10명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무조건 after you 뭐 이런 식으로 양보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이 웃어주시고요. 본인이 이야기할 때도 많이 웃어주시고 다른 분들 이야기할 때도 잘 웃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디커에 대해서도 잘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디커는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중간중간 리액션 많이 해주시고 맞장구 많이 쳐주시고, 인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요. 끝까지 미소 유지 잘 해주시고. 사실 디커에서 떨어진 분들은 조금 많이 긴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각 정리를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잘 안 웃으셨던 분들이 떨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경력직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경력직이나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 이미지나 뭐 애티튜드, 태도를 조금 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디커를 통과하신 분들은 바로 파이널 대기에 들어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좀 파이널을 대기를 많이 했어요.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, 뭐 서류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
저보다 뒷타임이신 분들이 파이널을 먼저 받고 저는 좀 늦게 보게 됐거든요. 근데 그냥 랜덤인 것 같아요. 그냥 서류가 이렇게 집히는 대로 집어서 한 명씩 파이널을 보신 것 같은데 1대1로 파이널을 보게 돼요. 근데 이제 면접관이 한 명이 아니라 거의 뭐 8번, 9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. 이제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지원자 한 명과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고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?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죠. 좀 막, 서비스란 뭐라고 생각하니? 뭐 이러한 질문들보다는 저는 좀 더 제 CV 베이스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네, 제가 받았던 파이널 질문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왜 캐세이에 오고 싶은지, 그리고 캐세이에 대해서 아는 것, 그리고 왜 쿠웨이트 항공에 입사를 했는지, 뭐 다른 항공사들도 많은데, 그리고 쿠웨이트에 사는 게 괜찮은지, 쿠웨이트에 사는 것보다 홍콩에 오는 게 더 좋은지.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도 면접관이 웃으시더라고요. 왜냐면, 네, 당연히 더 낫죠. 네, 당연히 같은 아시아고 홍콩에 사는 게 쿠웨이트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. 네,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, 향수병은 없었는지, 그리고 한국에는 얼마나 자주 왔었는지, 그리고 에미레이트나 카타르로 왜 옮기지 않았는지, 뭐 비즈니스 승진을 했는지, 그리고 팀워크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말해봐라. 홍콩 살면 하우징 지원 조금밖에 안 되는데 괜찮은지,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해봐라. 뭐 챌린징 시츄에이션, 뭐 서비스 데피니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, 그리고 너가 승객의 기대, 비욘 엑스펙테이션 한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봐라. 뭐 비행 패턴이 다양하고 비행 시간이 높은데 적응할 수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.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질문이 많았네요.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약간 이 파이널 인터뷰가 되게 딥했는데 제 맞춤 인터뷰고 뭔가 다대일 면접보다는 좀 더 소통을 하는 느낌이어서 전 되게 좋았고요. 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, 그러니까 저도 다 준비했던 에피소드들이 있고, 그래서 답변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가지고,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가지고, 되게 재밌게 즐겁게 면접을 본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새로운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느낌? 네, 좀 그러한 느낌이었어요. 긴장은 전혀 안 됐었고, 이게 너무 오랫동안 대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왔어요. 저는 한 오후 정도에, 오후 2시쯤에 면접을 받고, 메이크업이랑 머리는 다 하고 갔습니다. 어차피 하루밖에 안 하는 면접이라 그냥 받고 갔습니다. 제가 다른 데 면접을 봤을 때는 이제 하루 만에 끝나는 면접이 아니고 뭐 1차, 2차, 3차 이렇게 돼가지고 화장을 받고 가진 않거든요. 화장이나 머리를 받고 가진 않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그래 한 번쯤은 뭐 제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 받고 갔어요. 이 정도만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도 파이널 인터뷰는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, 그리고 파이널 때 지문 읽는 것도 있어요. 지문을 한 3가지를 돌려서 랜덤으로 내는 것 같은데 지문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읽고 나서 뭐 써마리 해봐라, 뭐 어떤 생각, 너의 의견은 어떠냐, 뭐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. 저는 이제 강아지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어렵지 않고 혹시나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너무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읽어봐도 될까? 나 너무 긴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. 전체적으로 제 이 캐스의 면접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은 답변과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 준비된 분이시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조금 긴장하지 않게 뭐 우왕청심환이나 아니면 뭐 인대놀 뭐 이런 거 조금 드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다른 면접자 분들이랑 그냥 스몰톡 하면서 긴장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렇게 긴장 풀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
면접관 분들이 정말 편하게 잘 해주세요. 되게 편안한 분위기니까 가지신 것들 다 잘 보여주시고 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어 실력이 나는 좀 부족하다 싶은 게 걱정이 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봤을 때 영어 실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. 영어 실력보다도 애티튜드, 태도, 이미지 이런 게 더 중요해요, 사실. 제가 면접관이어도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조금 차가워 보이는 사람, 그리고 비협조적일 것 같은 사람보다는 영어를 잘 못해도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너무 긍정적이고 잘 웃는 되게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어 보이는 지원자를 뽑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작년에 프로 면접러로서 면접을 꽤 여러 개 봤거든요. 캐세이는 외모에 대해서 정말 관대해요.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.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려나? 다른 항공사처럼 뭐 피부나 뭐 상처, 뭐 여드름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. 사람을 보는 거지 외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. 그 점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. 어떤 옷을 입고 가든지 뭐 그냥 잘 어울리는 옷, 그러니까 좀 포멀하지만 잘 어울리는 옷 입고 가시면 되고, 메이크업도 뭐 아시안처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외항사 쪽으로 좀 세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. 그냥 어울리기만 하고 가시면 돼요. 캐세이가 지금 아무래도 승무원이 많이 필요해서 기회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이번 면접도 사실 정말 많이 뽑을 것 같거든요.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한 3, 400명 또 뽑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정말 정말 좋은 기회니까 물 들어올 때 꼭 노져오시길.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.